여러분, GM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트리니티 스튜디오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조나단이 시작할 때부터 GM 거리는데 혹시 GM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있으시네요. 요 방에서 10분 정도 손들어 주셨는데 GM이 별거 아니고요. Good morning이라는 그냥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건데 꼭 이렇게 크립토 사람들, 웹3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써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 님도 DIOR 하세요 이랬잖아요. 그거 그냥 공부하세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말과 영어로 포장되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접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글리치 컨퍼런스이고 많은 웹3 행사가 이미 이 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사실 오늘 저희 아버지도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미경 대표님도 연사로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김미경 대표님의 팬이셔서 막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벤터스 등록하셨을 것 같은데 막 저한테 이벤터스 어떻게 등록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김미경 강사님의 디지털 튜터 라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버지께 신청해서 튜터를 붙여드려가지고 아빠 그거는 아빠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서 이렇게 설명 따로 안 하고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정말 웹3의 대중화가 왔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아빠한테 아빠 메타마스크에서 뭐 비트 좀 보내봐 이랬는데 설명 안 하면은 불효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그런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번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웹3의 대중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풀릴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웹3가 대중화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저희 이 웹3의 대중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3명의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한 번만 맞이해 주실까요? 네, 보통 패널 토크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연사분들 제 옆에 한 분씩 각자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줄리아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동작 분석을 통해서 올림픽 스타들과 그 스포츠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를 재밌게 경험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건강한 또 삶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트레이닝 투 언 스포츠 챌린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릴리어스의 줄리아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줄리아님은 웹3와 그리고 스포츠가 결합된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다음 스테파니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타비트의 스테파니입니다. 메타비트는 여러분 다 그 좋아하시는 K-팝을 중심으로 그 fan to earn 뮤직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NFT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FT 실제로 음악 자산이 백킹을 하고 있는 NFT와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소셜파이의 모델이 결합된 플랫폼으로서 많이 내가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패닝을 하면서 같이 아티스트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진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비트는 그 중앙거래소에서는 쿠코인과 크립토닷컴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오늘 토픽 중에 하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로 올라올 것 같은데 또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에서도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의 어떤 큰 글로벌 팬덤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도 같이 기존의 크립토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쉽게 이 뮤직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라는 것도 이게 웹3랑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테파니 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티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티브라고 바이낸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의 한국 쪽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이낸스는 그냥 거래소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제일 큰 거래소가 맞고요. 1억 명 정도의 유저들이 180개국의 다른 나라에서 와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거래소는 하나의 영역일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도 트리니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거래소가 있고 이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을 그 투자하는 바이낸스 랩스라는 곳이 있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웹3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큰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 개의 암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작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블록체인과 웹3에서 생태계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이낸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게 업비트라고 조금 물론 그 규모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비견할 수는 없지만 혹시 바이낸스라는 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진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거래소 비트코인은 또 많이 사보셨으니까 업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거래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래소라는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크립토를 입문하는데 그 입문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낸스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웹3 대중화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정성문 센터장님께서 코빗의 정성문 센터장님께서 그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초 지식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확실히 이제 웹3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일상화되는 시대가 온다라고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인지 내가 개인이 금융기관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금융 알못이고요. 저는 30대 넘어서도 주식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코인부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모든 사람이 금융 지식을 지금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아주 과거에 모두가 글을 읽진 않았지만 지금 모두가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 금융이라는 것도 financial literacy라고 말할 수 있는 금융이 약간 우리가 금융 문맹이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금융을 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 과도기에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올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 같은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풍부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이제 앞서 그 정성문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DeFi라고 해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제 크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개자나 또 거래에 또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금융 서비스를 또 대표적으로 실정을 해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그 컨텐츠 산업 분야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들의 어떤 컨텐츠의 수익 구조를 사실 살펴보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컨텐츠를 생산을 하지만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는 사실 그 컨텐츠 직접적인 부분으로 수익이 발생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공자들의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플랫폼 자체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웹3 기술을 도입을 해서 또 동작 분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올림픽 스타들, 그러니까 스포츠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운동 노하우를 컨텐츠화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따라서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 생태계 저희 생태계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참여하고 생태계 기여를 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블록체인 웹3 기술이 당연히 지금 필요한 기술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소셜파이 같은 그런 형태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마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줄리아님. 이건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웹 창에 모두가 지갑이 달려 있고 중간에 누가 중개해주지 않아도 입금 떼먹지 않고 바로바로 직거래 될 수 있는 세상이 또 웹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테파니님은 웹3가 금 디지털 자산이 보편화되었을 때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이 보편화되었을 때요. 네. 일단 디지털 자산이 보편화된다는 건 저희 전 세션에 피럴청님께서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웹2에서는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기관들 그런 커스티디얼 에셋을 굉장히 커스티디얼 캐시라고 말씀하셨던가 커스티디얼 에셋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피어 투 피어의 그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모든 어떤 에셋을 다른 곳에 여태까지 위탁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트러스트를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트러스트리스인 것 같아요. 남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 남에게 퍼미션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오너십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개념의 변화가 저는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편화가 될 경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조금 크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웹2의 시스템에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경제 불안성이 되었던 뭐 아니면은 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간에 현재의 이런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사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얘기일지 몰라도 그런 인구들도 이제 다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아까 피럴청님께서도 어떤 인권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권 개선에서도 이 글로벌리 좀 많은 어떤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웹3 하면은 트러스트 리스라는 개념이 꼭 나오는데 좀 서로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들 뭐 개모임 하는데 개주가 튀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어떻게 보면 수탁을 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탁을 하고 살아왔었던 건데, 기술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믿을 필요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인권의 향상,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스테파니님의 말씀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스티븐님, 금융의 미래, 또 파이낸스가 또 최전선에서 그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 도착해서 한 5분 전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립트 써 있는 대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즉흥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그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freedom of money입니다. 돈의 자유화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 돈은 결국에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는 물물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화폐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뭐 크레딧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송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결제 시스템이 점점 진보하면서 저희는 어떤 것을 보았느냐? 소비가 촉진이 되고 무역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세계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걸림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11시 45분부터 12시 15분까지는 카드가 안 긁히더라고요. 네. 아니면 주말에 그 제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닫아버리니까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웹3와 그 웹3의 대중화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세상이 조금 더 잘 살고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2, 웹3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웹2는 그냥 네이버, 카카오 뭐 대기업이 껴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웹2에서는 사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그 IT 공룡들을 대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웹3가 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중간의 공룡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을 스타트업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나고 익사이팅한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신나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 정도가 흘러서 약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3가 풀어갈 수 있는 약간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 연사분들께 한 번씩 드리고 싶은 게, 사실 5년 전부터 대중화되어야 된다. 더 많은 유저가 온보딩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글리치 해커톤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메인넷 분들의 사명이 10억 명의 인구를 온보딩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사명을 미션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 미래가 지금 5년째 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우리나라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웠던 한국인일 수 있었던 이제 그 테라 사건도 터지고, 또 믿었었던 뭐 FTX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왜 이런 진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웹3의 장밋빛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더 풀어나가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각자의 패널 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 여기 앉아 계신 연사분들은 그 관중분들에게는 그 미래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네요. 원래 저희가 3개의 질문인데 한 번에 몰아 넣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저희 줄리안이 너무 계속 혼자서 먼저 받으시냐 힘드시니까 끝에서부터 진행해 볼까요? 네, 다행입니다. 아니 아까 첫 번째 질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안 겹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네, 일단 웹3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2가지 정도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2는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력도 엄청나게 크고 당연히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발자들의 역량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웹3로 가져왔을 때 이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잘 검증되고 트레인된 사람들을 일반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분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 기존에 있었던 웹2 그냥 대기업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그 확장성의 한계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웹3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카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멋진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시일 내에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웹3,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 국내에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들은 그냥 사기구나 아니면 신기루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가치를 믿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는 바이낸스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3의 대중화의 선두에 있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교육과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낸스 아카데미 한국어로도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테파니님 부탁드릴게요. 방금 스티브님께서 진짜 좋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면과 또 교육이 필요한 면.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이 웹3 하면 NFT 하면은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기다, 스캠이다 이런 사회면을 너무 많이 장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보다는 투자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의 더 사용 편리성을 늘리고 더 서비스를 효율화시켜서 사용 보편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용 보편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에 플러스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정책 방안이 나와 있고 적용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으나 사실 이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 실제 자산, 뮤직 IP가 백킹을 하고 있는 NFT와 관련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의 리글 바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 사실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입장에서 플랫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위험을 다 제거를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리스크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다 제한 그러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제한을 많이 느껴요. 저희도.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상품으로 유저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면 또 유저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기술은 그에 또 대응하는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 교육, 정책적인 부분 골고루 살펴봤는데 이거 마지막도 쉽지가 않네요. 줄리아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낫네요. 네, 아니 앞서 사실 다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준비했던 답변들을 좀 사실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어떤 답을 드릴까 하다가 인식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 그러니까 왜 웹3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어떤 변화.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ESG 이제 영역에서 사실 보면 요즘 뭐 탄소 감축에 대한 뭐 필요성,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들 엄청나게 사실 많이들을 얘기를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피부로 인식을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인식을 좀 사실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스타벅스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종이로 된 이제 그 이제 스토어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사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웹3 지금 서비스가 너무 쉽고 충분히 훌륭한데 왜 웹3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왜 서비스를 고민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저희 같은 이제 기업들이 실질 어떤 그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존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처음에 변화라는 게 이미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좀 물어보는 아리까리한 이 시기에 사실 되게 기회가 많고 이때 조금 더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부터 얼리버드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그리고 오늘 계속 거의 10시간이 넘게 저희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100%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얻어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연사분들이 저기 밖에서 또 같이 티타임 하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오늘이 웹3의 첫 데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식을 키워나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첫 패널 토크를 열어주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세션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